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 테이퍼링이 곧 실시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시사를 좀 했는데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그러니까 뉴욕 시간 금요일 날 BIS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가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월가에서는 11월 테이퍼링 시작을 기정사실화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FOMC가 11월 1일, 2일 날 있고 그리고 12월 말에 FOMC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연내 테이퍼링 실시라고 봤을 때 11월이냐 12월이냐를 두고 의견이 좀 엇갈렸었는데 그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듣고서는 아무래도 11월 달 중순부터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보다 오래 가고 있고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강하고 이게 결국은 내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물론 앞으로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고 인력난이 해소가 된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드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기는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뭐 지금 문제는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빨라지게 될까요?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한 발언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때보다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하면은 물가 상승이 끊임없이 더 높아질 위험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연준은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수단이라는 게 금리 인상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끊임없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고 앞으로 물가가 오를 기대치가 계속 상승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연준이 보고 있는 이 위험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퀄스 연준 이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게 있죠.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도 4%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한다면은 하고 가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월가 분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내년 봄에도 4%를 유지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채권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금년 내내 아마 5% 이상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보게 될 것이고 내년에도 4%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들을 쭉 종합을 해놓고 볼 때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변수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당초에는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이 끝나면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적어도 2023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은 테이퍼링이 끝난 즉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내년 9월쯤이 되겠죠. 내년 9월쯤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상당히 의견이 기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슈 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좀 테슬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죠. 테슬라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시총이 이제는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가가 909달러 58센트, 910달러에 바짝 다가서면서 시총으로 따지면은 거의 1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00, 9,500, 9,700만 달러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1조 달러에 바짝 다가섰고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1,00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네. 현재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는 회사는 한 5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1조 달러를 눈앞에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1년 전 대비 그러니까 3분기의 순이익이 작년 3분기보다 5배나 늘어났고요. 매출은 1.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1,000달러를 넘어서서 1,000슬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제 인텔의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인텔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텔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반도체가 여러 부분에서 지금 공급망 적체 현상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인텔이 제공하고 있는 CPU 같은 게 팔릴라 그러면은 다른 반도체 부품들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이 PC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다른 이 반도체로 공급을 못 받고 있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텔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중국에 왜 청소년들 게임 규제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CPU의 그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하면서 인텔의 앞으로 실적이 더 악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실적 부진을 두고 인텔 제국 결국 무너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과장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인텔이라 그러면은 반도체를 처음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래서 인텔을 두고 인텔 제국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인텔이 위험하다. 인텔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텔의 가장 큰 장점은 CPU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인텔의 CPU를 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CPU를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인텔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것도 이러한 위기 의식이 밑에 깔려 있고 미국 정부에다가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인텔의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볼 적에 결국은 위기에 따른 그런 요구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텔에 관련한 소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빠진 게 인텔의 주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SNS 기업이죠. 스냅의 주가가 또 폭락을 했는데요. 지금 SNS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뭐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스냅이 불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스냅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스냅챗이라는 SNS를 운영한 회사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 스냅챗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구글이 인수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거부를 했었던 그런 기업으로 아마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애플의 사생활 보호 규정 때문에 앞으로 광고 수익이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가 무려 26%가 폭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이 사생활 보호 규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검색 기록을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IP를 추적 못하게 하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은 IP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 SNS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 IP 추적을 통한 맞춤형 광고가 매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냅의 주가는 좀 과도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날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이메일을 이용한 이 광고가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면 홍보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매 기업들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 이메일 광고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메일 광고의 미국 시장 규모가 5억 3천만 달러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쯤 급증을 하고 있는데 애플의 이 사생활 보호 규정 때문에 SNS 기업들의 이러한 수익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SNS 기업들의 이러한 그 맞춤형 광고를 통한 광고 수익은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계속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